전편에 이어 제2편 송영길의 정치 이력과 권력 의지에 대해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길 정치인은 86세대 운동권의 상징적 인물로 한때 부평공단에서 용접공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2000년 인천 계양구에서 제16대 국회에 국회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제17대, 제18대, 제20대, 21대 이르기까지 5선 국회의원, 2010년 민선 5기 제13대 인천광역시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중 송영길은 제21대 국회의원 재직 중인 2021년 5월로부터 2022년 3월까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면서 2022년 3월 9일 실시된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제20대 대선을 총괄지휘했다. 이 대선에서 불과 0.7%의 득표율 차이로 자당 소속 이재명 후보가 패배하자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한편 송영길은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지역구를 이재명 낙선자에게 물려줄 것을 결심하고 의원직 사퇴와 함께 2022년 6월 1일 실시된 민선 8기 서울시장의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다. 그 후 2022년 12월 송영길은 파리 경영대학 방문 교수 자격으로 프랑스에 체류하며 연구 및 광년 활동 중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피의자로 2023년 4월 자진 귀국하여 수사를 받았고, 그를 수사한 검찰은 2024년 1월 그를 정치자금법 수수 혐의 등을 이유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25년 1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을 이유로 그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같이 그는 법정 구속되는 수모를 겪었으나 구속 수감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해 법리로 자신의 무죄를 극렬히 소명했고, 그의 소명은 그가 기소된 지로부터 355일 만인 2026년 2월 13일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전부 무죄 선고를 받았다. 법정 구속일로부터는 167일 만이다. 이로써 송영길은 돈봉투 사건으로 실추된 명예회복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날 천명했던 명예회복과 함께 복당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 무죄 석방된 날 송영길은 더불어민주당 복당을 선언했다. 이런 사실 외에 앞서 말했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대학을 졸업한 후 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 인천 부평공단에서 용접공 생활 등 노동자로서 한동안 생활을 한 사실이다. 이때 그의 생활은 국민의 힘든 처지를 이해하는 정치인으로 그를 거듭나게 했다. 그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방송 매체에 출연해 서민 억울함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한 것은 그의 국민관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돈봉투 사건을 계기로 그가 그동안 스스로 억눌러왔던 자신의 권력 의지를 이를 통해 적극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늘이 내리더라도 권력 의지가 없는 자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의 정치인이어도 대통령이 되어서는 나쁜 결과를 낸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로 그 예이다.
그에 비해 권력 의지가 있더라도 무식하거나 권력을 사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예이다. 송영길은 권력 의지를 가졌지만 그가 권력을 갖더라도 사익을 위해 그 권력을 절대 사용할 사람이 아니다. 그는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는 한편 권력을 사용하지 않을 정말로 깨끗한 청빈한 정치인이다. 국회의원 5선에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그지만 그는 여전히 24평형 빌라의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정치인 송영길을 주목해야 할 분명한 이유이다. 정치인 송영길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송영길이 스스로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도 정치인 송영길의 정치적 의지나 정치적 소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인 송영길을 중용하여 그가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역량을 쌓도록 해야 한다. 2026년 2월 14일 정상.